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8월의 시작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발 수급 흔들림으로 코스닥이 변동성을 보이기는 했는데 코스피는 연고점 뚫어내면서 그 탄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2차 전지발 수급 흔들림, 이 수급적인 흔들림이라는 것 자체가 좀 8월을 시작하면서 큰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간 좀 추세가 강하게 형성됐던 쪽에서 차익 실현을 해내느냐, 아니면 소외됐던 쪽, 낙폭 과대 영역에서 올라오는 이 기대감을 챙겨가느냐, 이렇게 좀 시장이 새로운 고민을 던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또 어떻게 잡고 8월의 시작과 끝까지 시원한 전략을 챙겨갈 수 있을지 그 전략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관전 포인트 이렇게 또 4가지 키워드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증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러셀 2000 지수가 1%대 강세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AI, 인공지능, 이 인공지능의 강세를 또 그 포인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강세가 관련 중소형주가 또 러셀 2000 지수 안에서 좀 포착이 됐고, 재료 측면에서도 우리 시장에서 좀 탄탄하게 받쳐줬죠. 우리 시장 안에서 빠질 수 없는 주인공이 바로 이 네이버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 출시를 앞두고 그게 8월 24일인데 좀 꽤나 출시를 앞두고 있는 게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벌써 이렇게 좀 기대감이 실리는 이유는 당장 금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 네이버가 20년간 검색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 노하우가 상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를 담아서 AI 시장의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이런 리포트에 또 화답을 하듯이 어제장 거래가 터졌고 오늘은 23만 원 선까지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이버가 간다면 이에 질세라 따라가는 게 카카오죠. 오늘 카카오 그룹주도 움직임을 함께 보였는데요. 이 둘의 움직임, 현재 위치를 또 어떻게 파악하면 좋을지 그 해석 잠시 후에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로봇까지 연초에 매일같이 불렸던, 하루가 멀다고 언급됐던 키워드, 시장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소외됐던 그런 섹터였던 만큼 이 둘의 반란을 명확하게 해석해야만 제대로 된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대감만 갖고 올라오는 섹터일지, 아니면 새로운 뉴스를 안고 또 가시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공격적인 포지션에 위치해도 될지 저희와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그러면 또 오늘장 시장 이야기, 지금 나눠드릴 이 전략을 지금 생방송뿐만 아니라 내일장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장중 실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QR이 좀 생소하신 분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부와 2부 모두 책임져 주실 이지은 전문가님의 실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최근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HB 테크놀로지부터 10% 넘는 탄력 챙겨가고 있고요. 모비스, 아진산업, 자연과 환경, 그리고 HBSP 지금 한 주 만에 또 새로운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11% 넘는 수익을 또 담아주셨고 어제 수익 실현해 주셨네요. 그리고 WCP 10% 넘는 탄력 역시나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이오 그리고 대원강업까지 4% 넘는 수익 가져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중에 필살기 종목 담아드리는 거 아시죠? 이런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오늘도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꼭 챙겨가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장중에 담아드릴 타점 전략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역시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꼭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겁니다. 언제든지 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의 방은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열리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시장 이야기 함께 풀어보시죠. 주식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도 여러분들 무난하게 잘 지나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8월의 첫 거래일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여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시장은 지금 비록 힘들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기회는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의 시장을 봤을 때 이 의견 저는 변치 않았고 앞으로도 시장이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는 없죠. 물론 힘들 때도 있고 어떤 종목을 매수했을 때 바로 또 탄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시장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탄력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면서 지금 약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시소타기 장세 그리고 수급의 이동이 굉장히 빠른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들만 잘 구성해 놓으면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하시면서 아니죠. 오늘도 역시 2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하시면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포착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도 많은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잘 가기는 할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긴 하지만 약간 코스닥보다는 더 무겁고 조금은 느린 그런 시장이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 많이 느끼실 거예요. 대형주들이 굉장히 하드 캐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 그리고 무게감이 있어서 탄력이 나온다 한들 뭐 3%, 5% 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모멘텀을 얻고서 굉장히 강한 탄력들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좀처럼 추세가 죽지 않으면서 본인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흐름의 장세가 여러분들 좀 특이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당분간은 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어떠한 섹터와 이런 것들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때 대형주들이 먼저 빠르게 움직이는 그것도 굉장히 가벼운 종목인 것처럼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장은 좀처럼 보기는 힘들지만 지금은 시대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고공행진하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들 이런 장세의 흐름을 잘 포착해서 지금은 그쪽으로 공략을 잘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적 시즌인데 실적에 대한 호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계속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지금 정말 계속해서 저렇게까지 간다고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급의 영향을 미증시보다는 더 많이 받는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증시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종목들과 우리나라 지수도 계속해서 같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미증시의 상황은 우리가 큰 그림을 계속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랙록은 시장은 경기 연착륙에 대해서 지금 집중을 할 거다. 그리고 시티은행 쪽에서도 지금 연착륙에 대한 얘기가 지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뭐 우리가 추세가 완전히 잡혔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증시도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쪽으로 무게감이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이고 우리도 지금 이런 시기들을 다 이해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수급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회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거기다가 소외주들의 반란도 오늘 시장에선 좀 눈에 띄었는데요. 지금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 위주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외의 종목들에게도 수급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면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봤을 때 이제는 얘네 둘은 더 이상 끝났고 새로운 섹터들이 다시 치고 올라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섹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거나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수급 쏠림 현상을 넘어서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변동성이 장중에도 하루 종일 나오다 보니까 단타로 들어갔던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장내 임원에 대한 매도도 있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겁을 먹고 돌아가는 개인들의 물량 그리고 2차 전지 랠리에 따른 반도체 랠리에 따른 예탁금의 증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과연 어디로 가냐는 거죠. 2차 전지가 너무 변동성이 크고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은 진입하기 좀 겁이 나는 투자자분들이 AI라든지 이런 로봇이라든지 소식들이 솔솔 나오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고 그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소외주들의 반란이 나오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이 계속 같이 맞물려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시장의 먹거리들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츠릴 때가 아니고 그리고 내가 설령 물린 종목이 있다 한들 이 종목들 먼저 해결해야지 이럴 때가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든 아니면 기다리는 동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도 탄력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 갑자기 재료가 또 엮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장은 계속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염두를 하셔야 되지 지금은 움츠려 있을 때는 아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거예요. 수급이 계속 다 퍼진다고 하더라도 가는 종목은 있고 멈춰있는 종목도 있을 거고 또 시장 하루 안에서도 제가 아까 수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속에 차별화 장세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좋든 기회가 있든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어떤 섹터의 종목을 매수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도 잘 가는 것 같고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수익을 못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런 시장에서. 근데 그러한 분들은 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길라잡이처럼 잘 잡아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떠한 종목 그리고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매매하셔서 수익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공행진하는 이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특히 좀 잘 노려서 대형주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좀 크게 말씀해 주셨고 이 안에서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종목을 노려봐야 될까 고민이 되신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이지은 전문가님과 종목별로 좀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이 매일같이 정말 장중 전략 흐름 계속해서 읽어주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공략해주신 종목 중에 뭐 HPSP는 바로 어제 또 수익 실현해 주셨습니다. 11% 넘는 탄력을 또 잡아주셨고, 계속해서 시장 흐름에 맞는 트렌드에 또 부합하는 종목들을 잡아주신 모습 확인이 됩니다. 다들 7월에 공략해 주신 종목들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제 또 세세하게 리뷰를 챙겨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제가 또 오프닝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2차 전지 수급 쏠림이 좀 분산되는 모습이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문가님이 7월에 그런 쏠림을 또 워낙 잘 잡아주셔서 네. 오늘 궁금한 건 이 리뷰를 해주실 때, 왜냐면 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게 WCP 네. 분리막이니까 네. 이런 종목들 오히려 그럼 지금은 또 기회일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러실 수 있죠. 네, 그래서 리뷰를 챙겨주시면서 네. 혹시나 기회장은 또 언제 올까라는 부분도 좀 코멘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보면서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WCP가 첫 번째로 나왔는데 지금 뭐 리포트 오늘 우상향 리포트도 나왔고 목표가 상향 리포트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고점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시장에서 그 기대감이 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던 거고 그 반영된 게 결국에는 상승 탄력으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이미 이 자리에서 사셨던 분들이 수익을 챙겨 나갈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끝났냐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지금은 살짝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될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갈 거예요는 아니지만 최근에 가장 강하게 갔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오히려 밑에 쭉 낙폭이 컸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종목 안에서 수급이 변동성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WCP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잡았어요. 분리막 제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잡았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가 그때는 보시는 분들이 저 자리도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재료와 이슈와 기술적 분석과 트렌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도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있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단기간에 10%에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되게 세세하게 여러분들 아주 쉽게 제가 비중과 함께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있는 종목들은 시기라는 게 있어요. 실적이 좋고 수주가 쏟아진다고 해서 계속해서 마냥 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 그 기대감이 사라질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타점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매도 후에 정말 계속해서 날아갔는데 시장에서 강한 종목,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매수를 못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반도체 잡고 2차 전지 잡고 시소타기 장세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면 너무 속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자리에서 그때 매수를 진행을 해서 그때 5%, 3% 두 번 나눠서 이제 수익을 챙겨드렸고요. 자, 그리고 제이오라는 종목도 이제 2차 전지, CNT 도전제 관련주인데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얘기를 했고 그 결과 이러한 종목군들로 제이오도 그때 이때 사서 짧게 7%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리고 또 업데이트된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HPSP라는 종목을 좋아하는데 일단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에서 후공정 관련주들이 최근에 가장 시장을 사로잡았었는데 이 HPSP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 관련주예요. 근데 전공정 관련주인데 왜 샀느냐? 한미반도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HPSP는 굉장히 기술력적으로 뛰어나요.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보적인 기술력이라던가 뭔가 이 기업만의 특색을 갖고 있어야지 지금 반도체 장세에서도 종목이 더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자리에서도 자신 있게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 계속해서 좀 이때도 그랬고 가격적으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샀지만 불안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술에 대한 부분들, 재료, 이슈, 트렌드 이런 부분들, 실적이 또 워낙 좋은 기업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다 지금 시장 트렌드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한번 도전을 했고 총 3번의 수익을 HPSP로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또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로 수익을 냈는데 이제 또 분위기가 바뀌면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섹터로 수익을 낼 준비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도 저는 계속 같이 볼 예정인데 이거와 같이 해서 수익을 또 추가적으로 챙겨나갈 수 있는 섹터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의 후속주들 여러분들 받고 싶다고 하시면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시고 수익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혹은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모두 다 장중에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과 그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전지와 반도체에 쏠렸던 이 수급 흐름이 어떻게 또 분산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또 오늘 장에서 어떤 이슈를 좀 챙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뜨거웠어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네. 네, 아까 시황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미국장의 수급을 좀 챙겨볼 필요도 있다 네,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러셀 2000 지수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맞아요. 주들이 되게 강세였거든요. 네. 우리 장에 그 훈풍이 같이 불었다고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분기 지나서 저점에 대한 확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점 비테크 기업들, 특히 AI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젠 저점이 확인됐고 오히려 바닥론의 무게가 좀 더 미국 증시에서 먼저 실렸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 증시로 지금 넘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이퍼클로버 X 네네. 사실 이게 출시된다는 소식은 오늘 원래 처음 있었죠.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이제 뜨거워? 라는 게 좀 의문이었는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시즌 발표 그런 게 좀 맞물려서일까요? 네, 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또 매크로 환경이 지금 완벽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이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론에 있던 실적 바닥론 저점 확인됐고 경기가 살아나면 이쪽 관련 섹터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좀 몇 개 질문 통해서 포문을 좀 열어봤고 좀 더 세세하게 오늘장 이슈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정말 국민 주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정말 대표적인 종목 2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와서 아마 마음적으로 진짜 즐거우셨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종목인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먼저 가면서 내 종목은 언제 가나, 내 종목은 언제 가지, 이 종목들은 언제 가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조금씩 희망을 좀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분석할 때 재료 봐야 되고 트렌드 봐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고 실적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뜯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와 트렌드를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종목들에게는 무언가 성장의 동력이 필요해요. 그동안 이 기업들이 우리 어떤 기업인지 너무나 잘 알죠. 카카오가 뭐 하는 기업이고 네이버가 뭐 하는 기업이고 어떻게 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식이라는 건 주가라는 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기대감이라는 게 실려야지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2종목의 그동안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 양쪽이 다 만족감
부족감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시장 대비해서도 계속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갔던 건데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재료와 트렌드. 지금 미증시 가만히 보면은 AI 관련해서 조금씩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번 연도 초기에도 나왔었죠. 1월 달에도 AI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그동안 AI 관련해서 실체도 없었고 물론 기대감은 있었지만 그 불이 꺼졌죠. 근데 2분기 들어서 우리 반도체 갔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적이 좋진 않지만 지금 저점 확인, 바닥이 확인되었다. 저점과 바닥론의 무게를 실으면서 그게 HBM 반도체라든지 DDR5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면서 기대감도 같이 실리면서 주가의 흐름이 쭉 끌고 가줬는데 지금 AI도 비슷한 형태의 흐름이 나오는 게요. 일단은 주가에 대한 바닥에 대한 흐름, 그리고 저점에 대한 확인 등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1차적으로. 근데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모델이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네이버에서도 지금 AI 관련된 모델이 8월 24일에 나오고 지금 카카오도 관련돼서 코GPT가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적에 대한 바닥론의 무게도 실리고 있지만 그것 플러스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체적인 모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AI가 재료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트렌드로 봤을 때도 이게 이 두 종목을 성장성을 끌어갈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재료로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은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 바닥에서 거래량을 싣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동안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워낙 바닥에 있다 보니까 바닥론의 무게를 실으면서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고점에서 사는 것보다 바닥에서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적으로 시기적으로 맞물림이 있었을 때 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두 종목이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주가는 실적과 그리고 기대감으로 간다. 근데 AI라는 게 기대감을 실어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다. 왜? 이제 모델들이 세상에 나오니까. 이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력을 마련했다.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업들은요. 워낙 대형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도 이제는 개선이 될 수 있냐는 그런 기대감도 같이 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두 종목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카카오는 조금은 기다려야 되는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콘텐츠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직은 다 살아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회복되고 하려면 지금 내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가 실적적인 부분으로 비용 절감을 했어요. 비용 절감의 효과가 영업이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게 하반기부터 실적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머스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커머스랑 그다음 광고 비용이 지금 성수기까지는 아니지만 준성수기를 맞이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결국에는 실적에 반영이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가 조금은 우세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게 AI였는데 이 AI 모델을 가만히 보면 지금 구글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AI 열풍이 맞는데 우리나라에 특화된 거는 네이버나 카카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 모델 때문에 아무리 큰 기업들이 AI 모델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적인 사람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지. 근데 실질적으로 이 두 기업, 특히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검색 쪽에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검색 쪽에서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AI 학습 능력을 높였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가 카카오보다는 AI 쪽으로 좀 더 성장력이 높다. 왜냐하면 검색으로 20년 넘게 시장을 지배를 하고 있었고 거기서 몰린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AI 이제 모델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연동을 시킬 수 있어요. 사업적으로. 뭐 예약 서비스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언어 모델을 특화가 됐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AI가 이제 앞으로 이 두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기업 중에 한 기업을 고른다고 한다면 좀 뒤편에 가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차트 보면서 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네이버의 차트를 먼저 좀 보면은요. 물론 지금 이때 저점을 찍고 계속해서 좀 탄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좀 매력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일단은 뭐 고점 이때 뭐 이 종목이 진짜 40만 원도 넘어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 초에 이때 저항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거래량 실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더 의미를 있게 봤고요. 이때도 돌파를 해가지고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는데 오늘 갭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탄력이 나왔고 제가 주봉과 월봉은 놓진 않았지만 이 기업이 아직까지 주봉상 월봉상으로는 저는 가격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어쨌든 탄력이 나오면서 저항 돌파를 해준 흐름은 긍정적이라고 보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매물 소화하고 계속해서 떨치고 하다가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61선이 중장기 이평선이잖아요. 어쨌든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건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신호가 나왔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그동안 낙폭과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님. 네. 그 카카오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는데 오늘 이게 특집이니까 네. 오늘 기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왜 오른 걸까요, 카카오가? 모멘텀이 뭘까요? 일단은 그냥 따라쟁이? 일단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AI 시장이라든지 근데 이제 네이버가 치고 가니까 같이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해서 우리가 묶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따라간 거겠죠. 그렇죠. 그러기엔 그룹주들이 다 다 같이 같이. 넘어갔거든요. 네. 어... 요즘에 보니까 제가 네. 물론 이거는 제가 노란 톡방에서 뭐 나간다 그리고 너무 긍정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포스코도 그렇고 두산도 그렇고 LS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룹주들이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한 기업의 모멘텀이 발생하면 이 기업 자체를 이제는 보는 거라서 빵꾸 나는 기업도 있거든요. 왜냐면 안 좋은 기업, 실적이 둔화되거나 모멘텀이 없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룹주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 그러니까 잘 뜯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네이버의 재료를 갖고 카카오가 저렇게 추세 전환한 데에 의미가 있나? 그 유의미한 네. 추세 전환인가 싶어서 네. 여쭤봤어요. 그 힘은 아마 이제 AI 섹터 그리고 카카오가 얼마나 치고 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더 상승 동력을 견인해 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카카오도 AI 모델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엮여가지고 시장에서 왜 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충분히 강하게 포장을 해서 끌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카카오의 전망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네, 저는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양쪽 다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물론 한 종목만 고른다고 한다면 살짝은 초록색에 조금은 마음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가 지금 더 심하잖아요. 만약에 AI 섹터가 같이 끌고 가준다고 한다면 낙폭과대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일단 가격적인 매력으로 수급이 쏠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국민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은 저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타이밍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추후에 뭐 여러 가지 소식들과 이야기들은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 대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표적인 플랫폼 주죠. 네이버와 카카오 좀 더 세밀하게 뜯어봤는데요. 네이버는 당장 앞두고 있는 재료의 힘이 정말 강합니다. 그 부분에서 또 어떤 전략을 챙겨갈까라는 부분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카카오는 낙폭과대 영역 안에서 매력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매력도가 크다는 부분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장중 전략 실시간으로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이지은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필살기 섹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오늘 가져오신 필살기 섹터 눈치채실 것 같은데 눈여겨봐야 된다 계속 네. 강조를 하고 계셔서 인공지능 섹터 준비를 하셨어요.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지 세세하게 뜯어보죠. 네, 시장은 정말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쪽에만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좀 눈을 열어두시고 이런 모멘텀과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여러분들 항상 공부를 해두셔야지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AI 쪽으로 좀 눈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시장 규모는요, 지금 2022년 이후에 2030년까지 연평균 무려 38.1%나 성장이 전망된대요.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30년에는 1.6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성장세와 어마무시하게 큰 시장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정부도 AI 산업 키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메타, MS 등 적극적인 행보 보이는 있는데 지금 동맹도 맺고 있고요. 본인들이 갖지 못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보통 지금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 누가 딱 1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구간이기 때문에 동맹도 맺고 여러 가지 지금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주식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먹거리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특히 AI 시장을 또 견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우리나라 모든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삼성전자가 또 AI 쪽에 이슈가 붙었어요. 솔트루스라는 기업과 삼성전자가 손을 잡고 삼성판 챗 GPT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단은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줄이고 이게 뭐냐면 오류를 꼭 정답처럼 말을 하는 이런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AI의 문제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을 줄이고 전문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는 올해 안에 업무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개발을 도입을 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인건비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또 이걸 했을 때 다가올 수 있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했을 때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지금 AI 시대로 가고 있고 이거를 활용했을 때 뒤따라오는 수혜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자체 개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지금 AI 서비스 관련해서 대규모 인재 영업에 나섰어요. 영입에. 보통 삼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산업을 키웠을 때 특히 제일 빠르게 하는 게 인재를 영입을 하는 건데 지금 AI 관련해서도 대규모 인재 영업에 나서면서 삼성 챗 GPT 개발이 더욱더 가속화가 되는 이런 흐름들이 붙어졌고 이 소식이 시장에서 불을 더 AI 관련주들이 날아갈 수 있게 불을 더 지폈고요.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다음 달 24일, 이번 달이죠. 네, 이번 달 8월 24일이니까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 하이퍼 클로버 X가 공개가 되는데요. 아까도 뭐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구글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모델들을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지만 이 하이퍼 클로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포커싱을 맞춘 거기 때문에 철저히 한국어 특화가 강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오면 오히려 오픈 AI 거를 썼다가도 우리는 어쨌든 내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오답보다는 정답이 맞고 그리고 내 일상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AI가 오히려 이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한글과 컴퓨터, 소카 등과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기술력 또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이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요. 소카, 한글과 컴퓨터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약 서비스 아니면 진짜 다양한 서비스로 이게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활동 무대가 커질 수가 있는 산업이라는 거고요.
커머스 AI 생태계를 앞세워서 커머스의 장점과 이점을 이걸 앞세워서 해외 빅테크 기업들과 격차를 벌리겠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잡겠다라고 포부를 밝혔고 그런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AI를 이제 또 투입을 시키는데 현대차 그룹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42-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요. AI 챗봇을 만들어서 지금 시험을 이미 하고 있는데 향후 현대 기아차 이제는 새로운 자동차를 사람들이 원하고 미래형 자동차를 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탑재 자동차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미래차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탑재가 돼서 자율주행은 물론 그다음에 이거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인 SDV의 핵심적인 역할을 이 포티투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과 실제로 그런 계획을 잡고 현대차 그룹도 포커스를 맞추고 가고 있고요. 챗 베이커는 이름이거든요. 지금 가명이긴 하지만 챗 베이커는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데모 시험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 알아봤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 다양한 세계적인 그룹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네이버도 적극적인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이쪽 관련된 사업이 수익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 공격적인 행보들이 나오는 거고 지금 차세대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또 AI라는 걸 우리는 최근의 이슈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동통신사들도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지금 또 치고 들어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데 SK그룹 회장까지 팔을 걷고 나서서 AI 서비스 위한 글로벌 원팀을 지금 구축을 했고 KT는 인프라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모레에 또 투자를 단행을 했는데 이 모레를 통해서 더욱더 AI 서비스와 업무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고요. LG는 익시 기술을 활용해서 LG U+죠. 네, 익시 기술 활용해서 이달 초에 AI가 생성한 광고까지 이제 송출을 하면서 광고 시장 쪽에서도 계속해서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글로벌 통신사들도 지금 공동으로 AI 전환에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다들 AI로 포커싱을 맞추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이 있고 미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보다 기업들은 더 빠르게 움직여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기업들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는지는 우리를 봐야지 또 주식시장은 원래 더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들도 보면 이제 탄력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뭐 스위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AI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또 삼성전자까지 붙어주면서 더욱더 강한 탄력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이제 고가 5만 원 가까이 찍으면서 살짝은 주가의 흐름이 이제 저항 돌파해주면서 오늘 더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살짝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흐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강세가 나오는 또 종목들이 있어야지 시장을 나머지 종목들도 다 끌어가 주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코난 테크놀로지는 아까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가 이제 풀리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일단은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인데 특히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좀 뜨고 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도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바닥권에서 일단 오늘 61선 강하게 돌파를 했고 또 지금 거래량도 실어주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좀 반가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탄력도 지금 바닥에서 저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 역시나 관련주로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AI도 정말 거래량 실어주면서 헬스케어는 상한가를 갖고 지금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AI 관련돼서 세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추세들은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가끔은 제가 특징주들 안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이밍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노란 톡방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도 제가 타이밍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필살 종목은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 AI
인공지능입니다. 일단 수익성과 미래 성장성이 다분한 섹터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지금부터 꼭 챙겨볼 섹터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대표 관련주로 오늘 삼성전자 모멘텀 챙겨갔던 솔트룩스, 그리고 상한가 터치했던 코난테크놀로지, 거래량 실렸던 셀바스 AI까지 대표 관련주지만 노란톡방 안에 계시면 여기서도 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역시나 또 타점 전략 챙겨 주실 거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이 종목 전략 챙겨 가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이제 필살기 종목도 공개될 거니까 역시나 노란톡방 안에서 소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링크 생성이 되고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필살기 종목 뭘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필살기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관련된 필살기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일단 이번 1월 달, 이번 연도 초에 AI 탄력 나왔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고점을 높이고 저점도 높이는 모습을 보여줬던 기술적으로 좀 매력도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비전 검사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AI 솔루션 사업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쿠팡 출신의 개발자를 영입을 하고 이런 되게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AI 플랫폼 사업의 기반을 마련을 한 그런 기업인데요. 올해부터 주요 사업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융합하는 AI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또 진행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기업은 제가 기업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좀 사업성을 이렇게 넓히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AI에 관련돼서 그런 사업 방향을 좀 검토를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AI 쪽에 포커싱을 맞췄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스마트팜 그리고 스마트 교통, 대정부 사업, 대정부와 함께 사업을 하고요. 글로벌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지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쿠팡 출신의 이제 인재를 영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I 플랫폼 쪽으로 해서 좀 다양한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그런 좀 회사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솔직히 제가 다른 것보다 이 기업을 오늘 픽한 이유는 뭐냐면요. AI 관련주들이 탄력이 나왔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얼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탄력이 받았는지가 중요한데 이 종목은 물론 다이렉트로 이렇게 상승세를 쭉 이어나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시장이 조금은 약간 유동성도 풍부하진 않고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매매하기가 되게 이런 종목 특성상 매매하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대신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간만 잘 잡으면 이런 상승 탄력의 구간에서 잘 포커스를 딱 맞춰서 탄력을 가져가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여러 번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을 제가 선택을 했고 지금 일단은 이번 7월 달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죠. 6월, 7월 달부터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모습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래량도 그동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는 거래량이 확 죽었다가 이제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좀 들어 올려야겠다는 이런 의지가 있는 거래량이 좀 들어온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일단 들어 올리고 다시 한번 소화를 했어요. 소화하고 61선 딱 찍어주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저항에서 딱 맞고 떨어졌는데 오히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나서 사면은 좀 더 높은 가격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눌림이 나왔을 때 이 시기를 이용하면 좋은 가격에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오늘 지금 장중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에 대한 타점은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노란 톡방에서 최고의 매수 타이밍, 최고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타이밍 잘 잡아서 매매하시면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필살기 종목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리를 해드리기 전에 전문가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네. 오늘 네이버가 움직였으니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죠? 왜냐면,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 네이버를 봐야 했는지. 네.
낙수 효과로 다른 종목을 봐야 하는지를 선택했을 때 네, 뭘 봐야 될까요? 오늘 필살기 종목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네이버도 AI에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최근의 흐름을 잘 지켜보면은 2차 전지, 반도체 상승을 견인하는 데 있어서는 그 섹터의 대장이 먼저 끌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간다고 물론 하이닉스는 좀 늦게 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 종목들 그들이 움직여야지 남은 종목들도 같이 탄력을 받아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조금 중요하게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 중요하게 보고 있고 대장주의 흐름도 역시 중요하다. 네, 저는 오히려 더 지금은 가장 중요한 장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필살기 종목은 어떡하나요? 필살기 종목도 당연히 같이 가죠. 같이 갑니다, 같이. 네. 그만큼 네이버의 추세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 필살기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AI 쪽 사업을 다각하고 있는 업체고요. 변동성 큰 시장에서 잡기에 너무 탁월합니다. 거래량 다시 들어오고 있는 만큼 타이밍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강조해 주셨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노란톡 검색통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오락관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